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수업에서 발표할 논문은 Closer Look at the Robustness of Vision and Language Pre-trained Models라는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새 저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퍼블리케이션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2020년 12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어디 따로 퍼블리케이션이 특정 컨퍼런스에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가 이제 21년 1월이 클립이 나왔을 때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직 클립 같은 비전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진 않았을 때고 기존의 어떤 퍼블릭ली 어베일러블한 데이터 사용해서 비전 랭귀지 태스크들이 쭉 진행되어 왔는데요. 중에서 요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터란 논문이 해당 저자들이 또 이전에 참여해서 2012에 역습된 논문이고요. 어쨌든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비전 랭귀지 태스크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모델들 자체가 어떤 이런 VQA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그다음에 이미지 캡셔닝 이런 비전 랭귀지 스페시픽한 태스크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 저자들은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얻은 게 이런 VQ라든지 아니면 뭐 VCR, Common Sense Reasoning 혹은 RAC,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쉽게 접하지는 못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Referring Segmentation 이런 거랑 비슷한데 그거의 Overdish Detection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웃풋이 센텐스로 나오는 태스크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 트레인과 테스트 사이의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런 하시한 상황에서 검증을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linguistic variation이 거의 없어서 예를 들어서 linguistic variation은 뭐 이런 예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스켓 안에 뭐 리모트 컨트롤이 있는데 뭐 이거를 뭐 can be seen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태스크에서 이렇게 그 linguistic variation이 있는 퀘스천에서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잘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요거를 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바스켓 안에 리모트 컨트롤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yes, no 퀘스천을 대답한다든가 이런 베리에이션에 좀 취약하다는 좀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비주얼 컨텐트 매니플레이션이 저희가 좀 잘하는 분야의 어드버스 example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내추럴 이미지에다가 저희가 일정한 컨테미네이션을 더한 다음에 그런 이미지에서도 대답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좀 검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들이 모티베이션을 얻었던 건 뭐냐면 이런 스탠다드 벤치마크가 과연 모델의 로버스네스를 측정하기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으로부터 그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자들이 말한 로버스네스는 어드버스럴 로버스네스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했던 이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혹은 링구스틱 베리에이션 혹은 이런 이미지 컨텐트 매니플레이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답으로 저자들은 아주 시스테매티컬한 4개의 로버스트 타입을 디파인하고 실제로는 요거 데이터셋은 이제 퍼블릭리 공개가 돼 있는데 요거를 얘네들이 디파인을 하고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걸로 로버스트네스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링구스틱 베리에이션 앞에서 말했던 링구스틱 베리에이션이고요. 그다음에 로지컬 리즈닝, 비주얼 컨텐트 매니플레이션, 앤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이런 4가지 타입이 있겠습니다. 이 4가지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검증을 한다 생각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망고라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멀티모달 어드버설 노이즈 제너레이터를 줄여서 망고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그런 로버스네스 벤치마크 9개 중에서 7개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로버스네스가 그 어드버서리얼에 강건한 그런 로버스넷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했던 네네 네네 이제 바로 뒤에서 이제 데이터셋이랑 자세히 말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런 로버스네스를 가미해서 학습을 했을 때 모델의 제너럴라이즈 그 빌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스페시픽하고 더 어려운 태스크에서 그다음에 스탠다드 벤치마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골자로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런 로버스트 벤치마크를 위해서 얘네들은 이제 VQA 랩이라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요것도 다른 어떤 데이터셋 페이퍼인데 이걸 보시면은 뭐 바스켓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바스켓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뭐 바스켓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바스켓 안에 뭐가 보이는지, 어, 바스켓 안에 뭐가 메인리 컨테인 되어 있는지 이런 링구스틱 베리에이션을 주면은 기존에 있는 VQA 모델 자체가 굉장히 그 아웃풋 프레딕션이 다르다는 점을 좀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얘네들이 요거 자체가 이제 요 파란색들이 다 링구스틱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바스켓 안에 뭐가 들었니? 바스켓 안에 뭐가 컨테인드 되어 있니? 바스켓 안에 뭐가 보이니? 이런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베리에이션을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전 랭귀지 태스크지만 얘네들은 이제 VQA 태스크 스페시픽에서 좀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 그레이로 표시된 게 원래 그 VQA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지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Does this harbor cater to luxury yacht or fishing boat? 이런 퀘스천을 요 밑에 볼드체로 표시된 검은 베리에이션 3개를 더 만들어서 이런 베리에이션도 같이 학습할 수 있게 데이터셋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VQA 래프라는 데이터셋이고요. 이거는 이제 링귀스틱 베리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지컬 리즈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원래 질문이 뭐 is there beer, 뭐 is the man wearing shoes 이렇게 돼 있는 질문이었다면 여기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뭐그 역이 대우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질문 자체를 뭐 바꿉니다. 그래서 is the man not wearing shoes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그거에 코러스폰딩하는 데이터셋을 VQA Compose, VQA Supplement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이름이 VQA 롤입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좌측이 VQA 인트로고 오른쪽이 GQA 데이터셋인데요. 그래서 이 VQA 인트로는 뭐냐면 일단 메인 퀘스천이 있고요. Is this 뭐 keepsake photo? 뭐 이렇게 keepsake 뭐 이런 질문이 있으면 메인 퀘스천이 있으면 그거에 코러스폰딩하는 서브 퀘스천들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하이 레벨 리즈닝을 표현할 수 있고 더 로우 레벨에 대한 퍼셉츄얼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서브 퀘스천들을 더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게 VQA 인트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셋이 좀 많은데 그다음에 GQA는 요런 어떤 이미지 한 장이 있더라도 어떤 룰 베이스의 퀘스천을 통해서 어떤 오브젝트의 릴레이션이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미지가 한 장이 있더라도 퀘스천을 5개를 만들어서 뭐, Is the tray on top of the table black or light brown?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yes, no question을 답할 수 있는 퀘스천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GQA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또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비주얼 컨텐트 매니플레이션 관련한 데이터셋인데요. 이게 어드버스 로버스네스랑 조금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IVVQA랑 CVVQA 요거고요. 요거의 뜻은 이제 invariant VQA, 그다음에 이거는 covariant VQA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왼쪽이 invariant VQA인데요. 그래서 what color is the surfboard라고 해서 서프보드가 무슨 색깔이니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 서프보드랑 상관이 없는 인베리언트한 오브젝트를 지워가지고 그거의 그 답변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이라고 보면 되겠고 코베리언트 VQA 데이터셋은 how many dogs are there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이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지워서 도구를 지워버려서 도구가 없어서 0이 됐다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첫 번째로 언급드렸던 트레인과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요거는 이제 VQA CP라는 데이터셋이어서 이게 바이어스네스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인데요. 그래서 요거 뭐냐면은 VQA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트레인과 테스트를 고의적으로 좀 셔플링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레인 상황에서는 yes랑 no가 균등하게 학습됐으면 테스트 상황에서는 yes를 훨씬 많이 둬서 얘네가 뭐 그런 바이어스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뭐 측정할 수 있게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좀 다르게 구성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GQA-OOD는 앞에서 GQA 데이터셋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변형시켜서 out of distribution 형태로 만든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테니스 선수들이 입는 어떤 그 셔츠 색깔이 안 보이는데 뭐 블랙, 화이트 뭐 이런 점들이 많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브라운에 대한 요것만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셋을 모았다든지 해서 OOD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GQA 데이터셋으로부터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에서 나왔던 총 4가지 타입의 로버스트네스를 측정할 수 있는 9가지 데이터셋 지표고요. 그래서 요거의 그 이미지랑 퀘스천 페어는 뭐 보통 뭐 444K부터 많게는 1밀리언까지 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고 랭스도 뭐 조금은 비슷하지만 더 긴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지표로는 뭐 MS 이런 게 있는데요. MS는 아까 그 보시면 VQA 인트로에 포함되어 있던 거거든요. 인트로가 뭐였냐면 인트로가 뭐 이런 거였죠. 메인 퀘스천이 있고 서브 퀘스천이 있는. 그래서 메인 퀘스천과 서브 퀘스천 사이의 답변 사이의 컨시스턴시를 측정해서 그거를 측정하는 메저먼트가 요 MS 매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플립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IVVQA랑 CV VQA에 사용되는데요. 요게 아까 IV랑 CV가 요런 정보들이었죠. 그래서 요게 얼마만큼 그 before after의 그 정답이 미스매치 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 플립 정보는 낮을수록 좋고 나머지 뭐 어크레시나 MS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을수록 좋은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퀘스천 타입은 뭐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yes, no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넘버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이런 데이터셋에서 측정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자들이 이 실험에서 주요 베이스라인이나 아니면 개념들을 사용할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ECCB 2020에 억셉된 유니터라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유니터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많이 사용되던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VQ의 어떤 커먼한 접근 방법은 이제 리전을 뽑을 수 있는 Faster RCNN, 오브젝트 디텍션 계열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미지 임베더로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픽스된 Faster RCNN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나온 어떤 리전 피처들 정보랑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토크나이징이 들어간 그런 텍스트 임베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어떤 벡터로 표현한 워드 레벨 벡터랑 그다음 비전 레벨 벡터를 이렇게 둘을 컨캐티네이션 해가지고 몇 가지 그총 4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거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차이점은 뭐 이제 패치 와이즈로 자르는 게 아니고 RCNN은 이제 스토캐스틱 다 섞여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그 보통 포지셔널 임베딩이 아니라 여기는 뭐 로케이션 임베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케이션 임베딩 정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텍스트는 저희가 알다시피 포지션 임베딩이 같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태스크를 수행하는데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마스크드 리전 모델링, 그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매칭, 그다음에 워드 리전 얼라인먼트 이렇게 4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고 데이터셋은 총 5.6 밀리언 개의 4가지 데이터셋을 모아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미지 퀘스천 페어, 이미지랑 센텐스 페어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4가지 태스크를 위해서 첫 번째 태스크를 보면은 먼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근데 이미지 리전을 컨디션으로 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버트랑 똑같이
뭐 15%의 인풋 워드를 15%의 확률로 마스크 아웃 시킨 다음에 그거를 스페셜 토큰인 마스크 토큰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네가티브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미니마이제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마스크의 주변부 단어고요. 이 비주얼은 이제 컨디션도 이미지 리전. 그래서 이미지에는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센텐스의 워드 레벨로 마스크만 씌운 다음에 그 마스크된 단어가 어떤 건지 예측하는 게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마스크드 리전 모델링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풋 텍스트를 기본으로 주었을 때 그 마스크드 리전 모델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뭔가 그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의 전신 같은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좀 되게 편하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에서는 훨씬 많은 비율을 지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트랑 똑같이 15%의 확률로 비주얼 피처를 마스크드 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제로 아웃을 시킵니다. 제로 아웃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앞에랑 비슷하게 어떤 특정 펑션을 통해서 이 마스크드 리전 모델링, 요 오브젝트 텀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식으로 파라미터 세타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요 앱 세타를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얘네들이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이때 당시 이런 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지금은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로 쓸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요 마스크된 피처의 오리지널 리전 프로포설 ROI 피처 자체를 그라운드 트루스로처럼 두고 요 마스크드 모델링이 그 L2 디스턴스 통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리컨스트럭션이랑 완전 똑같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스크드 리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어떤 G세타라는 K개의 카테고리를 예측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요 마스크가 이제 Fast RCNN의 클래시피케이션 브랜치로부터 예측되는 오리지널 피처로부터 예측되는 클래스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랑 얘네들이 예측하는 K개 중에 소프트맥스 베스트 값이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마스크드 리전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K개의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텐데요. 요 ROI 피처의 디스트리뷰션 둘 사이에 K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마스크드 리전 클래시피케이션을 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뒤에 어블레이션 이 페이퍼 지금 이 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요 세 가지를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랑 마스크드 리전 모델링을 살펴봤고, 세 번째 태스크로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그 클립이랑 비슷하게 해서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유니터의 맨 마지막에 요 비주얼 컨캐티네이션이랑 그다음에 워드 레벨 컨캐티네이션 마지막에 클래스 CLS 토큰이 있습니다. CLS 토큰은 두 개의 모델리티가 인테그레이트 된 퓨즈 리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요게 해당 해당 비주얼 정보랑 센텐스 정보가 매칭되면은 1 아니면은 0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같은 배치 내에서 샘플 됐으면은 같은 배치에서 똑같은 페어에서 샘플 됐으면 1이고 그다음에 배치 내에서 서로 네거티브 샘플로부터 샘플이 됐으면은 0 하는 방식으로 요 이미지 텍스트 매칭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과 달리 한 가지 태스크가 더 필요한데요. 이제 워드 리전 얼라이먼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DTR 나온 이후로 옵티멀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은 다 헝가리안 매칭 방식으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 당시에는 이런 게 좀 정립되지 않아서 실제로 스와브가 나오기 이전이기도 했고요. 스와브에서는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이제 싱크온 알고리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풀게 되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리전 피처 정보가 스토캐스틱하게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리전들 정보랑 워드들이랑 매칭을 하려면 뭐가 어떤 리전이 어떤 워드랑 베스트 매칭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원투원 매칭을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TR에서 나오는 그 포지셔널 인베딩이랑 그 다음에 포지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쿼리들이랑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피처들 사이에 얼라이먼트를 하는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트 플랜 T를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두고요. 실제로는 요거를 같이 학습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고 여기 보면은 이런 디테일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뮤는 어떤 워드들이 가질 수 있는 probabilistic distribution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V는 그 비주얼 정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델타들은 각각이 나타내는 어떤 델타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델타 펑션이 k개 디멘전에서 t개 디멘전에서 뻗어 있는 디멘전이고 a들은 그런 그 델타 펑션을 어떤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셀렉하는 셀렉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워드랑 들어온 그 비주얼 피처 사이의 코사인 디스턴스랑 요거들 사이의 어떤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그거를 어떤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OT 디스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헝가리안 매칭할 때는 요게 학습 과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헝가리안 매칭 로스 자체가 학습대에 포함되진 않고 그냥 원투원 매칭을 계산하는 용도로만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런 디스턴스를 정의를 하고 그게 같이 학습에 포함돼서 네트워크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로스가 총 통틀어서 학습된 것이 요 유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터가 이제 비전 랭귀지가 이제 같이 학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동일한 저자가 이제 뉴립스에 제출한 논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유니터의 어드버설 노이즈를 더해서 학습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전 랭귀지 모델은 이제 빌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던 것들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여기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티베이션 자체는 이런 어드버서리한 노이즈를 네트워크에 더하면은 그런 제너럴리티가 뛰어나지기 때문에 서브 태스크에서 더 잘 동작한다라고 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출발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을 프리 트레인 과정에서 같이 사용하고 파인 튜닝에서도 이런 어드버서리 노이즈를 같이 더해서 학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랑 완전 어드버설 노이즈는 PGD 베이스드 저희가 그 알고 있는 어드버설 example 만들 때 쓰는 퍼터베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알고리즘이 제일 좀 편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트레이닝 오브젝티브 자체는 이런 어드버설 노이즈랑 어드버설 로스랑 스탠다드 로스가 결합된 형태의 오브젝티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별건 없고 요 AT 로스 자체는 이미지에 어드버설 퍼터베이션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맞추게 한다. 여기 반대로 텍스트에 어드버설 노이즈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맞추게 한다. 그 다음에 요 KL 다이버전스는 클린과 요 어드버설 퍼터베이션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낸 예측값이 서로 비슷하게 아, 디스트리뷰션을 갖도록 해서 어떤 레이블 스무딩 이펙트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어떤 그레디언트 맥시마이즈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그 델타 이미지랑 델타 텍스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PGD 베이스드 방식으로 어드버스 이그샘플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빌라라는 프레임워크였고요. 이제 요 유니터랑 빌라를 알고 나서 이제 얘네 프레임워크 망고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말했듯이 요런 총 9가지 서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디테일들을 이제 뒤에서 바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백본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유니터를 활용해가지고 먼저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네 가지 오브젝티브 텀을 묶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은 VQA 데이터에서 VQA 그 서브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뭐 ERM 통해서 미니마이즈 통하는 오브젝티브로 VQA가 파인 튜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얘네는 베이스라인으로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는 모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어떤 중간 피처 인베더 아웃풋에다가 더해서
앞에서 나왔던 그런 파인 튜닝 방식을 똑같이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가우시안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어떤 텍스트랑 이미지에다가 베리에이션을 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모델 자체가 이런 가우시안 퍼터베이션에 적응을 해서 뒤에서의 제너럴비티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메소드들 자체는 이제 여기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노이즈가 어떤 논 리니어한 성분을 요 어드버서리얼 노이즈 제너레이터라는 걸 통과해서 나온 어떤 퍼터베이션이 각각 테스트 인베딩 아웃풋과 이미지 인베딩 아웃풋에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망고의 어떤 오브젝티브의 목표 자체는 이런 어드버설 노이즈 제너레이터랑 망고 모델 사이의 민맥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G 자체가 요런 어드버서리얼을 생성할 수 있는 어드버서리얼 퍼터베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노이즈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로부터 샘플링 된 게 표시가 제가 여기를 조금 잘못했는데 여기가 이제 파이가 아니라 요 요거는 이제 그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만 설명을 했는데 스탠다드 오브젝티브랑 그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오브젝티브 아까 앞에서 봤던 오브젝티브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이 어드버서리얼 노이즈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서브 태스크에 대해서는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는 서브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 오브젝티브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둘 사이의 민맥스 게임이다. 네. 그래서 그거의 어떤 디테일한 오브젝티브가 나타내는 디테일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퍼센트피 적용해서 클린 인풋에서 VQA 태스크 로스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퍼터베이션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동작할 수 있는 퍼터베이션 아웃풋과 그 다음에 앞에서 그 빌라에서 봤던 거가 같이 비슷한 클린 이그샘플의 아웃풋이랑 그 다음에 퍼터베이션 된 아웃풋 둘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망고의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서 얘네들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인투이션은 앞에서 나왔던 것만 추가하면 사실 빌라랑 그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 랭귀지에다가 마스크 토큰을 줘서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추가로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리전에다가도 마스크를 더해서 리전 마스킹을 동시에 수행하면은 어떤 트레인과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상황에서 요 스플릿 둘 사이의 로버스네스를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인투이션을 가지고 앞에서 나왔던 로스에 더해서 요 랜덤 리전 마스킹이랑 그 다음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로스랑 랜덤 마스킹이 모두 더해져서 학습되는 게 망고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흠. 사실 디테일은 없지만 유니터랑 비슷하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5%의 랜덤 마스킹, 그 다음에 15%의 랜덤 리전 마스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논문의 이제 메소드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로는 이제 비교 대상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9가지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에서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20일 발표했던 유니터 베이스랑 라지 모델 두 가지 준비했고 그 다음에 빌라 베이스 라지 모델 얘네들이 또 동일한 저자들이 유립스에 발표했던 두 가지 모델에다가 이제 망고의 이제 백본을 유니터로 이제 학습한 망고 베이스랑 라지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가 어드버스를 트레인된 모델이었는데 빌라 위에다가 망고를 추가로 적용해가지고 뭐 망고 빌라 베이스, 망고 빌라 라지 이렇게 총 베이스라인을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음.
빌라랑 망고의 차이점이 음, 사실은 저는 없다 생각하는데, 근데 알아야 되는 건 얘네는 노이즈를 어드버서리 example로 만들었고, 얘네는 어떤 가우시안으로부터 샘플링된 노이즈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속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퍼터베이션이 빌라에서는 어드버서리얼 퍼터베이션 로스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example를 만들었다면, 얘는 단순히 로스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를 학습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어드버서리 example를 공부한 입장에서는 사실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을 하면은 스탠다드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스탠다드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얘네 자체가 어떤 입실론 바운드를 좀 타이트하게 잡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실은 랭귀지에서 어드버서리 example이란 것 자체가 약간 좀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어드버스 엑sem플이 비전에서는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네트워크를 속일 수 있는 example인데, 비전에서는 어드버스 example를 만들더라도 그게 실제 어떤 워드 레벨에서 차이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 좀, 좀 차이라고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 자체는 피처에다가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고, 아, 요 망고 자체는 어떤 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좀 더해서 어떤 베리에이션에 조금 더 로버스트해질 수 있는 룸을 만들었다. 이런 빌라는 좀 적대적인 거에 지금 집중을 했고. 음, 맞긴 한데, 음, 요거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어썸션 자체는, 이런 노이즈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제너럴리비티가 떨어져서, 우리가 해당하는 태스크가 뭐냐면 지금 뭐 바이어스를 측정한다거나, 혹은 뭐 테스트 트레인 디스트리뷰션 아예 다른 데이터셋에서 측정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더한 하시한 상황에서 측정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어떤 베리에이션을 더 추가해 가면서 학습을 하면 로버스트해질 수 있다.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어떤 저런 것들을 좀 둬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익스페리먼털 리절트를 좀 보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유니터 자체가 어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보다 성능들이 뭐요 VQA 롤 요거 빼고, 그다음에 뭐 GQA 데이터셋에서, 그다음에 VQA CP 데이터셋에서 빼고, 보통은 스트롱한 베이스라인을 더 잡아서 보통의 태스크에서 더 잘 된다, 이런 점을 일단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망고 베이스라인 보면은 유니터에 비해서 모든 태스크에서 다 성능을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유니터 B 자체가 어떤 이런 베리에이션들을 가미해서 로버스트에서 더 좀 성능이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망고 VB, 뭐 빌라에서 망고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킨 요 모델도 보면은 빌라를 이기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얘네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 벤치마크에서 7개에 대해서 이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25%더 좀 빠르다. 어떤 PGD 베이스로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조금 더 빠르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스케일링 업 했을 때도 어떤 컨시스턴시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뭐 아까 베이스뿐만 아니라 라지 모델도 구축했기 때문에, 라지는 어떤 레이어를 더 쓰고 헤드를 더 쓰고 디멘전도 2배로 더 키우고 이런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어떤 스케일 업에도 컨시스턴한 성능 증대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특히 이런 CV VQA 태스크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이런 CV VQA 자체가
어떤 그 모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자체 모델들이 굉장히 어떤 코어 오커런스라든지 혹은 이런 바이어스네스가 많이 주입돼서 학습된 모델인데 얘네들은 어떤 이런 베리에이션들을 가미해서 학습하면서 그런 바이어스네스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조금 더 로버스트한 성능을 실제로 조금은 아니고 엄청 많이 증대된 성능을 보였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다 이기는데 요 VQA V2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요 이유 자체는 요 VQA 모델들 자체가 이제 어디셔널 프라이어를 조금 더 써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로버스트네스를 각 요 이 네 개의 서브 태스크로 나눴으니까 그 서브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깊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아, 링구얼 베리에이션에서 요 망고 모델이 조금 더 로버스트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엄청난 증대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니터랑 다르게 인풋 텍스트 안에다가 베리에이션을 더 넣기 때문에 요 베리에이션 자체가 어떤 링구얼 스택 베리에이션에 더 좀 로버스트하고 그런 정보들을 이미 마치 프라이어처럼 미리 본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랜덤 마스킹 하는 것 자체가 더 어떤 다양한 어드버서리 example이랑 비슷한 더 다양한 효과를 미리 봤기 때문에 빌라보다도 망고가 더 이런 랜덤 마스킹을 통해서 성능을 아, 증대시킬 수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즈닝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VQA 롤 같은 롤 요거에서는 요 롤이 아까 그 로지스틱으로 그 여기 대우로 그 데이터를 조금 바꾼 데이터 세션인데 거기서 유니터는 어떤 픽스된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했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어떤 빌라나 망고들은 보시면은 유니터랑 다르게 조금 더 로버스트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비주얼 컨테미네이션 요거에 대한 테스트인데 요거 아까 보시다시피 뭐 IVVQ랑 CVVQ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에도 마찬가지로 베리에이션을 줘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IVVQ나 CVVQ 이런 데이터셋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IV랑 VQA 특히 CV, VQA 요 자체에서 기존 스테이트 오브 디부터 거의 다그 성능을 50% 이상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question answering에서 그 answer distribution shift가 일어나는 데이터셋 요 두 가지에서 살펴보면은 실제로는 요 소타가 더 높긴 하지만 얘네 그 망고랑 망고 VB 둘 다 유니터나 빌라보다 더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보면은 어블레이션 자체가 이제 요 GN 모델이 이 논 모델은 유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GN 모델은 그 베이스라인이었던 가우시안 노이즈만 더한 모델이고 AN은 어드버서럴 노이즈 제너레이터 사용해서 어드버서럴 노이즈 만든 모델이라 생각하면 되고 망고는 여기다 더해서 랜덤 마스킹까지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면은 뭐 여기서 딱히 큰 인사이트를 줄 만큼 성능 증대가 많이 일어난 구간이 좀 없어서 근데 얘네가 어쨌든 강조하기로는 어떤 요 두 개를 동시에 적용했을 때 제너럴하게 좀 더 성능이 보편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뭐 요런 그 V2A 롤 요거는 요런 데이터셋에서는 특히 그 랭귀지의 베리에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선 이제 텍스트에다가 노이즈를 더 더한 게 성능 증대가 더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퀄리티티브 어널리시스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뭐 What color is the apron 이런 거에서 모두 다 잘 대답했지만 이런 Please tell me 이런 걸 붙인다던가 어떤 베리에이션을 뒀을 때 유니터나 빌라는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해서 red라고 답변하는데 비해서 망고는 로버스트하게 잘 측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컨시스턴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테스트에서도 망고가 다른 두 개에 비해서 동작을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한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보자면 이 논문은 첫째로 어떤 시스테매틱한 로버스네스 스터디를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했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굉장히 좀 간단한 방법으로 모델 로버스네스를 전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에 비해서 9개 중에 7개나 더 증대시켰다라고 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성능이 많이 증대된 걸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